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속쓰리, 당신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위벽이 헐고 염증이 생기는 것은 물론 심지어 몸까지. 폭식, 과식, 과음, 당신의 이런 잘못된 식습관이 소화성 궤양을 부른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평소 즐겨 마시는 커피 한 잔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현대인의 건강 적신호 소화성 궤양. 상쾌한 위를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소화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약국에서 소화제 한 병 정도 사다가 마시고 좀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하지만 이거 아십니까? 소화불량은 말이죠,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큰 병의 위험을 알리는 또 다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 살펴보면 한 10명 중 한두 명 정도가 위궤양 아니면 십이지환 궤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궤양을 앓고 있기도 하지만 또 궤양에 대한 정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소화성 궤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강남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최명규 교수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더부룩하고 속쓰린 증상, 이건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저부터가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방치해 놓기가 참 일쑤입니다. 근데 이 속쓰리고 소화가 안 될 때 혹시 내가 위험이 아닌가 생각하고 많은데, 이 교수님, 이 증상 하나만으로 다양한 질환을 우리가 의시할 수가 있나요, 사실 이게? 속쓰림의 대표적인 질환은 네. 위궤양, 십이지환 궤양이죠. 되게 속이 비면 쓰렸다가 뭐라도 먹으면 좀 나아지는 주기적인 속쓰림이 아주 대표적인 증상인데, 네. 우리가 내시경에서 궤양이 없어도 속쓰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경성 유면이라고 흔히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암도 잘 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속쓰린 증상이 나옵니다. 네. 또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서도 식도 점막을 자극해서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증상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병을 짐작하는 것은 아주 잘못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식도에서부터 위까지 다양하게 이제 궤양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네. 보통 위험하면은 왜 속이 쓰리다는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교수님. 그 속이 쓰리는 증상은 왜 있는 건가요? 되게 위가 아파서 생기는 증상은 되게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데, 네. 하나는 위산 때문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생기는 증상이죠. 네. 위산은 이제 위벽에 허르는 궤양 같으면 네. 위산이 궤양을 자극해서 쓰리게 느낌을 만들고요. 물론 위궤양뿐만 아니라 십이지환 궤양도 위산이 십이지환에 있는 궤양을 벽을 뚫고 자극하게 되면 쓰리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하고 식도는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화시키더라도 위산이 식도는 못 넘어가게 꽉 잡고 있는데, 네. 이게 기능이 떨어져서 식도를 자극해도 쓰리게 됩니다. 예. 또 소화가 안 돼서 생기는 증상은 이제 우리가 뭘 먹으면 위가 늘어나서 많이 먹게 해주죠. 네. 그러니까 짜장면 10그릇도 먹는 사람, 잘 늘어나는 사람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 늘어나게 되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답답하다든지, 또 음식을 잘게 부셔서 위가 십이지환으로 조금씩 내보내주는데, 네. 음식을 잘 부수는 소화정이 안 되면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또 식후에 배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네, 어쩌게 먼저 과음을 좀 했더니 말이죠. 속이 쓰리고 좀 더부룩한데, 이 속 쓰리고 더부룩한 궤양 그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들 하시죠?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직업상 불규칙한 식생활과 계속되는 회식으로 폭식과 폭음을 피할 수 없었던 40대 이건노 씨. 그는 속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돼 병원 문을 두드리게 됐다. 1년 전에 위궤양을 좀 앓았었는데, 최근에 밤이나 새벽에 속이 자꾸 쓰리고 위산이 올라오는 것 같고 자꾸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병이 다시 도졌나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위는 식도를 거쳐 내려온 음식물을 소화액과 골고루 섞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위산이나 펩신과 같은 소화액이 많이 분비되면 점막에 염증이 생겨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이 나타날 수 있다. 속쓰림의 대표 질환 궤양, 또 어떤 이유에서 생길 수 있을까?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의 두 가지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과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의 복용입니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수술이나 화상, 심한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거나
과도한 흡연과 음주도 역시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궤양의 치유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속쓰림. 대한민국 중년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증상인데 하지만 속이 쓰리다고 무조건 궤양은 아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과 같은 이런 소화성 궤양하고 혼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별할 질환들이 있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나 담석, 그다음에 간 질환 또는 췌장의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소화성 궤양하고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성 궤양은 단순히 증상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건 바로 내시경 검사. 내시경을 통해 궤양이 발견되면 조직을 떼내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독해 위암 여부를 알아보게 된다. 또한 궤양의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때문인지 알아보는 것 역시 중요한데 이 균이 많으면 위가 금방 헐게 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 안에 살고 있는 세균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0% 환자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 균은 위 점액층을 파괴하여 위염을 일으키고 소화성 궤양이나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요소 호기 검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데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해서 모두 치료받을 필요는 없다. 단 소화성 궤양 환자의 경우라면 다르다. 궤양이 있는 경우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 위산 분비 억제제와 2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복합해서 약 1주 내지 2주간의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위벽을 공격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위력적인 공격 인자는 바로 위산. 소화성 궤양의 치료 역시 위산 분비에 달렸다. 약물을 통해 위산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궤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소화성 궤양의 경우에는 약 2개월 정도 약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고요. 십이지장 궤양의 경우에는 특별히 추적해서 다시 검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궤양의 경우에는 악성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2개월 치료하고 추적 내시경 검사를 다시 받아서 완치된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속 쓰리고 더부룩하다고 아직도 소화제만 찾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될 땐 소화성 궤양을 의심해 보십시오. 괜찮겠지 하는 무관심이 당신의 건강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위벽을 헐게 하는 주범은 바로 위산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었네요. 그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한 80% 정도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이 됐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 증상이 없을 경우에 말이죠. 궤양 치료를 방치하게 될 텐데 이 만약 위염이나 위궤양을 방치해두면 또 우리가 또 합병증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합병증이 올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궤양이 생기면 위벽을 깎는 거거든요, 소화액이. 네, 그런 위산과 소화액이 혈관을 건드리면 출혈을 하게 되죠. 네. 출혈을 하게 되면 피를 토한다든지 또는 새까만 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궤양이 익시거나 또 궤양이 잘 생기는 환자가 피를 토한다든가 새까만 별을 보면서 어지르면 이건 출혈을 의미하는 거니까 곧장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네. 요즘에는 내시경으로 출혈한 혈관을 잡아서 지혈하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출혈 때문에 사망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네. 또 궤양이 심해져서 위벽을 뚫으면 천공이 돼서 복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궤양이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나아졌다 또 생겼다를 반복하다 보면 좁아져서 네.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고 또 토하게 되는 그런 협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협착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실제로도요. 궤양에 대한 합병증 때문에요. 네. 복막염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실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내시경 같은 거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시경 얼마만큼 해야지 가장 좋을까요? 내시경은 아까 소화 증상 때문에 병원을 갖다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 준행 적응증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위암이 40대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30대 중반이나 하더라도 새로운 위장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아까 출혈이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뭐 피를 토하고 색감 변이면 당연히 와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빈혈이 생기면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서 예. 빈혈이 생기면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위암으로 생긴 궤양인 경우에는 빈혈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 밖에도 체중이 줄었다든가 하는 증상이 동반되면은 해봐야 되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40세 이상은 다 네. 국가 암 검진 사업이 지금 하면서 무료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에 꼭 내시경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위암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위병도 빨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속이 조금이라도 좀 더부룩하고 네. 쓰리면은 병원에 가서 바로 내시경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거 가끔 받아보시나요? 네. 네. 자주 받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뭐 아주 선홍색이 아주 이쁘다고요. 저는 네. 속도 아주 깨끗하다고 아이고, 세상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안팎으로 참 이쁘시네요. 참 네. 속도 깨끗합니다. 아주. 그래요. 계속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말이죠. 예,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다고 하면요. 주변에서는 뭐 이제 역시 쓰린 속에는 우유 한 잔이 좋아 하면서 우유를 먹어서 또 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소화가 안 될 땐 뭐 식사 같은 것도 가볍게 물 말아서 그냥 먹는 게 최고라고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각자만의 이제 비법을 자랑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정답일지 말이죠.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이어지는 정혜신의 특급 정보에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속 쓰리고 더부룩하다고 할 때 사람들은 실제 특효를 봤다며 자기만의 비법을 내놓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잘못된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속 쓰리면 우유가 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속 쓰렸을 땐 우유는 되도록 멀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가 위 점막을 감싸줘 잠시 동안은 속 쓰림이 완화되긴 하겠지만 다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선 좋지 않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사이다죠. 하지만 사이다 역시 속 쓰리면 독입니다. 탄산음료는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관략근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소화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또한 탄산음료인 당분이나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위장 장애가 우려가 되시는 그런 경우라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른한 오후 점심 먹고 나서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 아주 많으시죠? 네, 하지만 식후 30분 안에 눕거나 엎드려 잤다간 소화 불량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가 기능이 약한 그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와 역류성 식도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바로 주무시는 행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소화 안 된다며 물에 밥을 말아 드신 적 있으시죠? 이 역시 안 좋은 습관입니다. 물이나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입안에서 씹는 과정이 생략돼 소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식사는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술 많이 먹을 때 억지로 구토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것이 과연 위에 좋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네, 일단 토하면 알코올 흡수를 줄여 속은 편안할 수 있겠지만 위와 달리 보호막이 없는 식도는 위산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구토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그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건강 상식들 이젠 제대로 아셨으니 다음부터는 속 쓰리다고 우유 찾고 또 더부룩하다고 사이다 찾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소한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건강비법 대공개 시간에는요. 생활 속에서 위산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화면에서 위산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위산 억제제를 복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약물만 복용했다고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흔하게 접하는 그런 음식들 중에 위산을 또 자극하는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도 계속 접하다 보면 또 약물 역시도 또 무용지물일 텐데요. 그렇죠. 교수님, 네. 어떤 음식들이 위산을 자극을 하는 건가요? 어떠한 음식이라도 네. 위를 들어가게 되면 위를 자극해서 위산을 분배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위산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또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더 유벽을 자극해서 산을 많이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 칼로리가 많은 음식은 위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음식을 먹으면 좋아할수록 또 위산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음식 성분에서는 위산을 분비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카페인이에요. 우리가 뭐 청량음료, 티 뭐 많이 있는데 특히 커피가 카페인이 많은 아주 우리 음료죠. 그렇군요. 그 카페인 하면은 이제 바로 뭐 지금 말씀하신 커피가 바로 생각이 날 텐데 하지만 식후 커피의 유혹, 야 이거 빠져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는 것도 좀 곤란할 때가 많고요. 만약 마신다면 얼마나 어떻게 마시는 게 그러면 좋은 건지 좀 너무 구체적인가요? 이것 좀 네,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준비한 화면이 있죠? 좀 함께 한번 보시죠. 네. 전 세계 하루 소비량 무려 25억 잔 이상.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소비량 300여 잔. 이것의 정체는? 물 다음으로 세계인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 바로 커피인데요. 우리는 커피를 하루에 얼마나 마시고 있을까요? 하루에 한 서너 잔은 먹는 것 같아요. 3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2잔? 3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에 담긴 모든 진실 지금 알려드립니다. 향긋한 향을 따라 찾아간 곳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커피는 부드러운 카페라떼부터 달콤한 카페 모카 그리고 향긋한 아메리카노까지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즐겨 찾는 이유도 다양했는데요. 커피와 달콤 씁쓸한 맛 좋아해서요.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 스트레스가 좀 없어지는 느낌. 전 그냥 잠 안 오게 하려고 먹거든요. 향이 굉장히 좋고요. 맛있고 기호식품이잖아요.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불릴 만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겨 찾는 커피. 최근 커피의 효능에 대해 2005년 일본의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와 2006년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 그리고 국제암저널에서 밝혀 커피 마니아들에게 더욱 각광받고 있는 음료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달콤한 요 커피 한 잔이 때론 위장에 위험한 덫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시간 내에 그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 위와 이 식도를 연결하는 하부식도 관략근이 있어요. 그 관략근의 수축력을 약화시켜서 이 위산이 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고 그 결과로 식도염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성인 하루 카페인 권장량 400mg 때문에 커피는 하루에 5잔 이하. 그 외 식품에도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는데요. 탄산음료라든지 또는 홍차나 녹차 같은 이런 종류에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어서 위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장질환이 재발되거나 또는 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페인 섭취는 줄이고 위 건강은 튼튼하게 해줄 건강음료 어떤 게 있을까요? 위를 튼튼하게 도와줄 오늘의 주인공 양배추입니다. 위를 편안하게 도와줄 양정수 요리 연구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목의 상비약이라 불리는 양배추. 그 중에서도 양배추엔 비타민 U가 풍부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양배추 건강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하게 잘 씻은 양배추를 믹서기에 넣어준 뒤 물을 한 컵 정도 넣어주는데요. 아하, 여기서 잠깐! 양배추를 이렇게 갈아 드실 경우에는요. 약간의 비린 맛이 날 텐데요. 그럴 때에는 사과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과를 퐁당 넣으셨나요? 그런데 잘 갈아진 양배추즙을 컵에 따라 물처럼 수시로 마셔주면 되는데요. 이때 양배추 샐러드도 함께 곁들여주면 효과 만점이라고 합니다. 한 번 괴양은 영원한 괴양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평소 관리가 중요한데요. 카페인 때론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 네, 화면 잘 봤습니다. 그 화면 보기 전에는 저도 커피를 끊어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두 잔 정도는 문제가 없으니까 한두 잔 정도는 그냥 계속 마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아까 그 양배추 주스, 그거는 좀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5분 만에 뭐 후다다다닥 빨리 먹고 폭식 얘기인데요, 폭식. 이것도 위쪽에 또 무리를 주는 행위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게 나쁜 건지요? 네, 결국은 이제 위산을 분비한다는 것은 먹으면 음식이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많을수록 위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지나친 위산 과다를 막아주는 거고. 그게 소식을 하게 되면 이 소식 자체가 노화도 막아주고 네. 또 비만도 방지할 수 있는 게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고요. 또 위산의 분비라는 것은 네. 먹는 거 외에도 생각해도 나오죠. 네. 예를 들어서 신음식 생각하면 그렇죠. 침이 나온다든가 또 옛날에 우리 그 국민학교 때 배웠던 식물 시간에 네. 뭐 종을 치면서 밥을 줬더니 나중에 종만 쳐도 유액이 나오더라 하는 실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 불규칙하게 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산이 나와서 위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서 규칙적으로 위산 분비만 필요할 때만 나오게 하고 그렇지 않은데 안 나오게 하는 게 위의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호르몬들은 소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몸의 대사, 성장, 중량 등의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일정하게 생체 리듬을 타고 주기적으로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규칙적인 생체 리듬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적게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게 위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네. 사실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고 소식하는 거. 정말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아주 힘든 건데요. 네, 사실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은 사실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예.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 3끼 제 시간에 먹는 거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또 우리 생활을 조금씩 또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이 무엇보다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요. 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최대한 한번 준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주신 강남 성모병원의 소화기내과 최명규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